시집 한번 소개해 주실래요? 2020 문학과 지성 시인선 신영배 시인의 물안경 달밤. 그녀는 가방을 안고 잠이 들었다. 그거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은 신영배 시인은 지금 처음이죠? 예전에 몇 년 전에 했었는데 이게 날라갔어요. 녹음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그때 2편인가 3편 했었어요. 그랬어요? 예. 이 시집은 지금 처음이지요? 아니요. 예전에 했었는데. 그래요? 예. 기억이 안 이 나네. 시집이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했었는데 녹음이 망쳐져가지고 근데 어떤 시를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저도 그러네. 맨 앞에 있는 시는 했던 것 같아요. 예. 2개인가 3개인가 했었는데. 예. 그러면은 다시 한번 합시다. 16페이지에는 그녀는 가방을 안고 잠이 들었다. 신영배. 이 시 한번 읽어보신 소감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러니까 가방을 안고 잠이 들었다는 게, 가방은 우리가 보통 어딘가를 갈 때 뭘 막 많이 담잖아요. 필요한 거를. 근데 그 가방을 안고 잠이 들었다는 게 일단 집을 나와 있는 상태잖아요. 그리고 어딘가로 가는 상태고 그 사이에 노곤하게 피곤해 지쳐서 이제 잠이 든 그런. 그녀에 대해서 쭉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그녀가 사실은 자기인 것 같고 그녀가 또 다른 자아인 것 같아요. 자신의. 그러니까 자기를 투사한 자신인 것 같고, 아이도 여기에 나오는 이제 나무도 있고 아이도 있고 뭐 물송이 1, 2, 3, 4 이렇게 시리즈로 나오고, 끝에서 2번째 연애 보면은 그녀 가로 열고 B32라고 있거든요. B31을 어떤 그 지하에 베이스먼트의 약자 있잖아요. 가구 호수를 나타내는 건가? 이제 그렇게도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흔히들 이렇게 연립이나 빌라의 반지하에 사는 경우 우리가 보통 그 슬럼화된 도시에 굉장히 낙후된 지역에 인근 주변 그 좋은 지역 대비 한 30년은 낙후된 것 같은 그런 노후화된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범죄율도 높고 그 다음에 가정폭력도 심하고 그런 동네에 사는 그 익명의 그 약자들이라고 봐야겠죠. 그녀니까. 그러면 32는 숫자일 수도 있겠다. 사람의 나이를 나타낼 수도 있고, 그만큼 또 폭력이 많이 일상화된 그 힘든, 여하튼 그 남편이라는 존재가 술 취해서 오는 날이면 부엌을 치웠다, 칼을 치웠다, 부엌 칼에서 멀리 아이를 떼어놓았다. 이런 표현들이 자기 일상에 급하게 찾아오는 어떤 위기, 그런 거일 수도 있고, 현실에서 내가 닥쳐서 해결해야 되는, 빨리 대응을 해야 되는, 위험해서 나를 지키고 안전하게 하나의 생계가 될 수도 있고, 이거를 놓치면은 내가 생계에서 더 이상 안전해지지 않고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다든가, 뭐 그런 사업가에게는 그 고객이 다 빠져나가는 그런 순간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학생한테는 이제 내가 중요한 테스트에서 다 낙방을 하게 되는 그런 순간일 수도 있고, 위급한 상황, 여성의 삶으로 봐도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 되겠죠. 그 다음에 아이라는 게 내가 소중히 키워야 되는, 안전하게 보호해야 되고 오랜 시간 공을 들여서 내 어떤 미래의 삶으로 가져가야 되는 꿈나무 같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녀는 가방을 안고 잠이 들었다잖아요. 네. 근데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누가? 그녀죠. 여기서 그녀라는 거는 사회적인 어떤 그 주류적인 자기 대표성을 가지고 활발하게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대명사가 아니고요. 약자를 뜻하는 대명사 같아요. 그녀라는 게. 이 시의 분위기상. 그리고 가방도 어두운 가방이잖아요. 누구나 딱 보고 마음에 들 만한 화려한 게 아니죠. 시는 그 이미지를 그 연상하게끔 하고 그 상징을 보는 것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그 의미로서 전부 다 연결해서 해설하게 되면 시적인 감성을 다 깨트리는 수가 많아요. 그리고 이 시를 본다는 것이 의미하고 연결하고 그 서사하고 연결시킬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이 시의 전체적인 내용을 갖다가 보기 위해서는 서사를 가지고 해설하는 게 가장 좋기 때문에 서사를 연결시키기는 하는데, 그 서사하고 상관없이 이 시를 본다면은 그래도
시적 이미지에 더 가깝게 다가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신의 세계로 그냥 예. 분석을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 예, 예. 상징으로. 예, 예. 그래서 이건 약자들이라든가 이 힘든 그 지하층에 살고 있는 B32에 있는 그녀. 그러니까 지하에 있으면서 남들보다 더 처참한 반지하에 살고 있는 집을 못 얻고 자기 집을 갖고 있지 않는 그런 사람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맨날 술 취한 남편과 그 가정폭력이 난무한 그런 쪽으로도 그 볼 수가 있지만은 이 시를 보면은 그 물송이라는 거, 물이라는 것이 많이 나와요. 이 시 전체의 시집을 보면은 물가방, 그 다음에 물걸레,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더라? 물송이, 1, 2, 3, 4. 예. 그런 것이 많이 있어요. 이걸 보면 물하고 가장 가깝게 그 연결되어 있는 것은 나무예요. 나무는 수동적이지 능동적이질 않아요. 그 수동적인 나무를 능동적으로 이렇게 움직이게끔 동적으로 만드는 거. 그것이 시인이 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 시는 그냥 나무의 일상, 나무처럼 이렇게 수동적으로 이렇게 침체돼 갖고 있는 그런 일상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그것하고 가장 가까운 시인이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나무의 이야기로 봐도 충분히 그녀와 나 이게 나무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나무의 꿈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전체적인 그 시집 전체에 흐르고 있는 베이스가 나무의 꿈을 갖다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딱딱한 세계 모든 것이 고정화돼 갖고 있고 이 딱딱하고 한 세계를 전부가 다 흘렁흘렁하게 그냥 이걸 다 무너뜨려 버리고 있어요. 물이라는 그 사물을 갖고 와서 그 물에다가 다 결합을 시켜버린 거야. 몽상적으로 뭉개지게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시를 한번 보면은 그녀는 가방을 안고 잠이 들었다. 어두운 가방을 안고 있었다. 어두운 가방. 그 가방은 아까 말한 같이 여행을 가기 위해서 먼 데로 떠나기 위해서 자기의 일생에 그것을 키워가기 위해서 이제 막 인생을 시작하고 있는 거야. 이 가방은. 그런데 가방이 밝은 가방이 아니에요. 이 고단한 가방인 거야.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고단하고 나무가 커가는 것도 고단한 거고 이게 살아있는 생명체라는 건 모든 게 다 고단하잖아요. 그 고단함을 갖고 있는 가방인 거지요. 그래서 인생을 말하는 것 같아요. 어두운 가방이 자기 인생에 부과된 그 숱한 의무들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어두운 가방을 안고 있었다. 어딘가 떠나는데 고초가 시작되는 시작점.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그 그녀와 나는 좌석에 나란히 앉았다. 버스가 달렸다. 그 버스는 뭐예요? 물관을 타고 가는 물이잖아요. 우리로 치면은 처음 태어나가지고 아기를 어설픔을 받고 커가는 아이 같은 거란 말이죠. 그 버스가 같이 달리고 있는 거야. 인생을 돌봐줘야 될 버스. 그걸 물관을 타고 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좌석에 나란히 앉아서 그 고단한 길을 같이 가고 있는 거죠. 힘든 길을. 그녀는 가방을 안고 잠이 들었다. 그러니까 그녀는 한 인생을 지금 가고 있는 한 삶인 거예요, 이것이. 그녀는 가방을 안고 잠이 들었어. 어디를 향해서? 미래의 꿈을 향해서 잠이 든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어떤 미래의 꿈을 가지고 지금 가고 있는 거야. 어디쯤에서 바람이 불었다. 가방이 움직였다. 그러니까 물관을 타고 나무가 쭉 가갖고 나무 이파리까지 도달했을 거 아니에요? 그 도달한 지점에서 바람이 불었어. 그러면 나무 이파리가 흔들리잖아요. 인생도 어디 지점에 가게 되면 이제 흔들리기 시작해. 아이가 벌써 초등학교 들어가면 이제 고단해지기 시작하잖아요. 사회에 적응해야 되고 부모만 있는 게 아니고 사회적인 통제를 받아가면서 앞으로 살아가야 될 자기의 기초적인 것을 배우기 위해서 규율과 어떤 학습을 갖다가 통해 갖고 자기가 더 많은 지식을 계속 배워나가야지만이 사회에 적응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듯이 어디에 도달하는데 첫 번째 그 피는 봉우리 같은 조그만 잎사귀 그 봄에 따오는 거기에 그 바람이 불기 시작한 거야 벌써. 그래서 가방이 움직였어. 그 가방은 뭐예요? 인생을 그 끌고 가는 긴 여행의 가방이잖아요. 나무로 치면은. 나무는 달려. 그러면서 햇빛을 보고 조금씩 커가고 그러면서 나무가 달리잖아요. 어디쯤에서 구름이 흘렀어. 멀미가 가방 속에 그것을 꺼냈어. 그러니까 비가 오려고 그러잖아요. 비가 오려고 하니까 자기가 물고 온 그 물관 속에 있는 물, 영양분 이런 것을 잎사귀에다가 자꾸 키우잖아요. 애기들한테다가. 그 멀미가 가방 속에서 그 흔들리면서 계속 그 바람이 흔들리면서 인생이 흔들려 가면서 이제 커가는 거야. 세상에 적응해 나가고 있는 거야. 어린아이가 그렇든지 나무가 그렇든지 이렇게
모는 종이의 방, 아이가 쓰러진 칸에 칼이 계속 꽂히는 방으로부터 나무가 달렸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이게 그 눈이 나오잖아요. 아이의 눈. 그렇죠. 그러니까 나무의 이파리에서 이렇게 돋아나는 새순 같은 눈. 예, 모는 종이니까 그 사각 격자같이 쫙 대갖고 있는 그 하나하나 한 칸 한 칸이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그 눈싹 같은 거야, 이것들이 다. 예. 그 아이가 쓰러진 칸에 칼이 계속 꽂히는 방으로부터 나무가 달렸다는 것은 수정이 되고 전지를 해주잖아요. 예. 예, 전지도 해주고 그렇게 이파리가 하잖아요. 또 돋아나고 그렇죠. 열매가 맺고 예, 그거를 아이의 인생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커가면서 나쁘고 안 좋은 거 그것은 더 자꾸 가지치기를 해서 정말 튼튼한 것만 키워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는 낙오되는 아이도 있을 거고 튼튼하게 잘 큰 아이도 있을 거고 그러잖아요. 나무도 마찬가지로 전지를 해주고 그 필요 없는 쪽의 것은 더 잘라줘야지 나머지 것이 더 영양분을 더 많이 가가지고 그가 더 잘 자란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내 안에서 구조조정을 해야 돼, 항상. 사람도. 그 구조조정을 하지 않고 계속 부풀려지기만 하다 보면은 그 부풀려진 끝에서는 뻥 터지면 죽는 거잖아요. 구조조정을 하면서 계속 가야지 자기가 그 발전하고 있는 방향으로 더 몰두를 해갖고 더 집중적으로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이 부분을 그 시인의 시 창작 작업이라고도 봤거든요. 맞아요. 그거예요. 예. 모는 종이는 어떤 설계를 해나가는 그 여러 가지 도형과 건축과 이런 모양들을 잡아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스케치, 빠르게 스케치 해나가면서. 그래서 그 이제 아이가 쓰러진 칸이라는 게 자기의 그 시작을 하면서 하나를 이렇게 형태를 가지고 키워 나가려고 하다가 다시 이제 엎어지고 다른 이제 또 시작 형태로 옮아가고. 이제 모는 종이라는 것이 그 원고지 같은 거예요. 네. 원고지가 네모카인으로 쫙 그어져 갖고 있잖아요. 상상력의 방인 거죠. 방인 거죠. 예. 네. 그래서 거기서 칼질을 해가면서 네. 언어의 그 일부분을 갖다가 잘라내고 없애고 그래가면서 그 시를 쓰고 있잖아. 시인의 방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네. 근데 이 자르는 작업이 반드시 계속 있어야 돼요. 예. 그게 자르는 작업이 있지가 않으면은 그게 상상이 잘 다듬어지지가 않죠. 예. 시 작업이 잘 되지가 않죠. 예, 수없이 잘라내야 돼요. 네. 자기가 버리는 잘라내고. 게 훨씬 많을 거예요. 예. 네. 이게 칼이 계속 꽂히는 방으로부터 나무가 달린다는 거예요. 언어가 달리는 거지. 언어가 달리는 거고 이 예. 나무라는 건 그 시, 잘 완성된 시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그녀는 가방을 안고 잠이 들어. 다시 그 꿈속으로 들어가잖아요. 네. 그 자기의 꿈, 예. 그 여행을 계속 떠나고 있는 거예요. 언어의 예. 여행을 떠난다든지 예. 안 그러면 나무가 계속적으로 나무를 키워가기 위해서 물관에서 영양을 공급하는 예. 그 여행을 계속 떠나고 있는 거야. 사람으로 치면 자기 인생의 여행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것이고요. 나의 인생이 어디로 목표가 정해진 거 아니잖아요. 가다가 이제 조금씩 정해지는 거잖아, 그것도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었다. 달리는 나무만 보였어. 던져진 거죠. 사르트르 말처럼. 그렇죠. 네, 인생이 예. 던져졌기 때문에 본질을 앞선다고 했잖아요. 실존이. 그냥 던져졌기 때문에. 예. 실존적인 그런 게 들어가 있네요. 이 시에서 의식이. 그녀와 나는 계속 물이 흘렀다. 가방이 움직였다. 나무가 달렸다. 물송이 일이 달렸다. 물송이 일이 달렸다. 이제 그러잖아요. 네. 계속 물이 흐르고 네. 그쪽으로 흘러가서 가방은 거기에 그 여행, 네. 인생의 여행, 그것을 따라서 여행을 계속 하고 있잖아, 나무가. 나무 이파리가 자라가면서 계속 그 공중을 뻗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나무가 달려가고 있는 거야. 달렸다. 물송이 1이 달려. 거기에 물송이 1이란 것은 이파리 하나가 달려. 물송이 2가 달려. 두 번째 이파리가 달려. 물송이 3도 달려. 멀리 계속 멀리 더 멀리. 그녀는 가방을 안고 계속 꿈을 꾸가면서 인생의 꿈을 꿔가면서 시를 써가면서 문장을 만들어가면서 하듯이 우리 인생도 아이가 돼서 청년이 돼서 장년이 돼가지고 그 노년으로 계속 달려가는 거잖아. 죽을 때까지 그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끊기고 나오는 연이 그녀 가로 B 콤마 32 가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것을 아까 처음에 이야기한 같이 베이스 네. 지하 네. 예 거기에 있는 32세 네. 그러니까 좌표란 말이에요. 이것이 예. 아니면은 지하 그 32라는 호수. 가구, 호수. 예. 이거는 이제 나무로 친다면은 그 어떤 좌표인 거야. 네. 예. 나무의 그 지하 땅 속에 있는 네. 어디에 있는 물관을 타고 올라가는 네. 그 뿌리 어디.
예. 32번째 뻘이 뭐 이런 식이 되는 거겠죠. 예. 그래서 이 의미는 그냥 32라고 해도 되고, 네. 50이라도 해도 되고, 이것에 대한 32에 대한 숫자를 굳이 해석해야 될 필요는 없는데, 아니, 아이가 있으니까 예. 어린 아이를 가지고 있을 만한 그런 나이. 그렇죠. 여성으로 봤을 때. 예. 예. 그리고 남편이 한참 사이가 안 좋은 상태. 예. 예. 약자인 처지. 그런데 이제 이것을 예. 나무로 봤잖아요. 네. 나무로 이제 보고 이제 해설을 해야죠. 남편이 술 취해서 오는 날이면은 부엌을 치웠고 칼을 치웠고 부엌 칼에서 멀리 아이를 떼어넣었다고 그러잖아요. 예. 이게 무슨 상황이냐 이 말이죠. 비바람이 몰아치는 그런 상황. 태풍, 장마, 폭염. 예. 그렇지요. 네, 다 이렇게 흔적도 없이 말라가게 하니까요. 예. 그래서 그런 날에는 부엌에 칼을 치운다는 것이 자기 목에 겨눈 칼이고 죽음으로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나무 이파리가 말라 떨어진다든지 태풍이 왔고 부러진다든지 너무 많이 물을 마셔가지고 죽게 된다든지 그런 상황이 되겠죠. 예, 그것이 인생하고도 같다는 거예요. 네. 우리 인생 안에서 있는 이런 것이 항상 닥치잖아요. 그래서 멀리 아이를 재웠다. 예, 자기 꿈을 갖다 키우기 위해서. 그러면서 깨어나면은 죽을지 몰라 멀리 잠이 들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이제 제4의 물송이가 또 달리는 거죠. 자기의 꿈과 자기의 어두운 가방을 안고 달리는 하나의 나무가. 예, 그것을 제4의 물송이를 안고 달리는 거예요. 여기서. 또 하루를 시작하는 거죠. 예. 이게 시시포스가 무거운 돌덩이를 지고 계속 산을 오르고 또 끝에서 떨어지면 다시 돌덩이를 가지고 계속 반복을 하잖아요. 무의미한 것 같이. 그런 형상 같기도 해요. 이 시에서 느껴지는 이미지가 계속 잠이 들어야 되고 꿈을 꿔야 되고 그러면서 가방을 또 안고 거기서 아이를 보호해야 되고. 예. 그 아이가 누구예요, 그러면? 시를 쓰는 자아겠죠. 시인이 그렇죠. 시를 다듬으면서 가야 될 언어의 세계가 되게 언어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항상 보호를 받아가면서 자기 안에서 녹여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물송이 1, 2, 3, 4가 다 이제 언어가 되겠죠. 예. 시어들. 왜냐하면 나무를 키우고 아이를 또 키워갈 그런 재료들이니까요. 사물들. 예. 그래서 여기에서 사물들이 보면은 멈춰있는 사물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다. 네. 나무면서도 움직이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나무를 고정적으로 봤었을 때, 저 나무는 그냥 고정돼 갖고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여기서는 시인의 사고 안에서는 이것을 움직이고 있는 거야. 여행을 떠나면서도 잠이 들어갖고 있어. 여행을 떠나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잠이 들어갖고 있어요. 네. 예. 꿈을 꾸듯이. 네. 그렇게 그 사물의 기존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것이 이 돛지가 돼서 나타나는 거야. 시인의 그 안에서. 그래야지 그 새로운 상상력을 갖다 더 발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가 어렵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으로 봤을 때는 그녀나 나무나 이런 것들이 다 수동적인 한 자리에 이렇게 가만히 있는 존재 같은데 그 안에서 항상 움직여요. 항상 상상력에 나래를 펴면서 움직이고 있는 거죠. 격렬하게 투쟁하고 보호하려고 하고 자기의 세계를. 그래서 그런 것들을 키워가는 시인들의 그 언어의 세계하고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 한번 더 볼까요? 네.